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네, 네, 아주 그지 같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현재 진행형이죠. 나중에 기회 되면, 네, 네, 추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가지고요. 네,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비공개 라이브나 이럴 때 말하든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 간만에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할까? 네, 자, 일단은 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이게 이제 30MA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동평균선이 요 중심선이에요. 원래는 20인데 제가 30을 바꿔서 씁니다. 참고하시고, 요 위로 올라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뚫고 올라오지 못했었거든요. 이때도 살짝 뚫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듯이, 요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한 3일 정도를 버틴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슬아슬했었죠. 여기서 3일 정도를 버틴겼었기 때문에 네, 이게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뚫고 올라와 준 거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종가 마감 정도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 올라온다고 전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전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올렸습니다. 해서 요 X에다 올렸는데 17시간 전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봉 30MA 요 중심선인데 요거를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걸 뚫고 올라와 주는 게 좋다. 근데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 해서 뚫고 올라오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뚫고 올라왔으니까 상단선을 터치하고 조정을 받을 텐데, 뭐 상단선을 막 급하게 뚫고 올라와도 좋겠지만, 혹은 뭐 근처까지 가던가 상단선 터치하거나 어쨌든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 받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하면 상승 추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서 지지받는 게 아니고 뚫고 떨어지면은 이런 식의 횡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마찬가지예요. 요 X 주소는 제가 아래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요걸 뚫고 올라왔으니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뭐 상단선을 뚫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조정을 받았을 때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와 줘야지만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게 아니고 여기를 간 다음에 요 아래로 뚫고 떨어지면 여전히 요렇게 횡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 모습,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요 올라가가지고 중심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얘도 중심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횡보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쭉 이어진 이런 식의 횡보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해서 일단은 뭐 확실히 뚫었는지 종가 마감까지 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 받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조그만한 사이클의 파동을 본다라고 친다면, 이제 요거는 아마 김프로랑 저랑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얘를 1, 2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5, 8 올라가는 게 아닐까 정도로 보고 있고, 5, 8 올라가게 되면 361.8 자리가 한 17,000 정도, 17,500 정도 자리고, 그래서 요 일본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로 어쨌든 뚫고 361.8까지 간다면, 근데 이제 361.8까지 안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정상 파동대로 진행된다면 어쨌든 상단선을 좀 터치하거나 뚫고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거기서 조정을 받을 때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여전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있어? 사실 저는 1파를 조금 더 적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뚫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비슷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1파를 그냥 이걸 짧게 1파로 보고, 이거는 그냥 이제 3파 올라가는 과정 중에 조정을 받은 걸로 봐가지고 아직 3파가 진행 중이다 해서 261.8까지는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476.4%까지 다 확장이 일어나야지 전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를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새로운 파동까지 확실하게 보려면은 요 고점까지는 확실하게 뚫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한 방엔 못 뚫을 것 같아. 네. 나도 뭐 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방엔 못 뚫고 결국에는 중심선 근처까지 가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1, 2 해가지고 뭐 큰 파동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죠. 한 방엔 못 뚫을 것 같아서. 한 방에는 저도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건데 저는 지금 여기도 뚫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 네, 볼린저 밴드 지금 중심 뚫는 것만큼 여기도 좀 강력하게 돌파해가지고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AB 더 덧붙일 말 있어? 이제 ABC 이거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 여기서 A, B, C 이거. 네. 나도 그냥 그렇게 카운팅하긴 했거든. 네, 그런 관점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야지 이제 시파가 완전히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한다는 거죠. 저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주봉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면 여기 20주 네. 인 중심선 20주인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심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인 볼린저 밴드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건 거의 힘들어요. 거의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고 나갔다 바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요 위에서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52주 이동평균선을 좀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쭉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불장에. 그리고 그렇죠. 네. 그 지난번 불장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안에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기간 들어왔다 올라가는. 그 다음에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는 타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짧은 기간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 쌍봉보다는 10월의 봉이 하나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건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2주 이동평균선이 뚫리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는 크게 상승 추세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상승 추세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과연 요게 뚫릴까 이때도 사실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급격하게 올라왔고 여기에 터치하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안 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만한 게 요 퍼즈 각도선, 지금 얘랑 얘, 그러니까 1, 2 한 다음에 이제 3, 4, 5 해가지고 3, 6, 7, 8까지 가 있는데 얘의 퍼즈 각도선을 그리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되는데 얘를 좀 복잡한 걸 좀 지우고 얘기하면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승하는 것도 말되고 횡보하는 것도 말이 되긴 하거든요. 네. 네, 해서 횡보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가는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올라갔다가 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요 추세선도 나름 중요하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거는 트럼프 취임 전에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는 뭐 어떻게 되든 문제 없지 않나. 네, 큰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그렇죠. 되든 문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건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상단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서 조정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 생각 핵심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일 말 혹시? 아니요.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또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채널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X는 무조건 차트 위주로만. 네. 텔레그램 뉴스도 올라가고 차트도 올라가고 하는데 차트는 중요한 것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요거 같은 거는 XM에 올린 거예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채널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채널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아주 아나운서님은 다이 아나운서님이 방송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거 위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이제 설명, 그렇죠. 포트폴리오반 설명, 저에 대한 설명,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